여러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라는 말에서 인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여기서의 인정은 남을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 남을 생각해서 베푸는 선한 마음이죠. 그래서 인정을 베푸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옳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베푸는 인정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옥의 듣는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헨리 단편선입니다. 이 책에는 일상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 13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번 낭독은 2편의 단편만을 선정하였습니다.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마녀의 빵. 미스 마더 미첨은 길 모퉁이에서 조그만 빵가게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2,000가 예금된 은행 통장과 2개의 의치와 풍부한 인정미를 가진 40살의 여자였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미스 마더보다 결혼할 기회는 훨씬 적었지만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여자가 많을 것이다. 그녀의 가게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들르는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그녀는 차츰 이 손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안경을 낀 중년 남자로 갈색 턱수염을 항상 가지런히 깎아 턱이 뾰족해 보였다. 그는 독일식 억양이 강하게 섞인 영어를 구사했다. 다 해진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데다 매우 헐렁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 보아도 단정해 보였고 예의가 발랐다. 그는 미스 마더의 가게에서 언제나 단단하게 굳은 묵은 빵을 2덩어리씩 샀다. 새로 구워낸 것은 한 개에 5센트였지만 묵은 빵은 2개에 5센트였던 것이다. 이 손님은 바로 그 싼 빵만 항상 사가지고 갔다. 어느 날 미스 마더는 그의 손가락에 빨강과 고동색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매우 가난한 화가라고 생각했다. 분명히 어딘가의 다락방에서 굳은 빵을 씹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리라. 그러면서 우리 가게의 맛있고 신선한 빵들을 생각하고 있겠지? 그녀는 두툼한 고기 조각과 롤빵 그리고 잼이 든 접시와 찻잔을 앞에 놓고 앉아 그 예의 바른 화가가 썰렁한 다락방에서 혼자 떨지 말고 딱딱하게 굳은 빵 대신에 자기와 같은 식탁에 앉아 이 음식들을 나눠 먹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종종 한숨을 내쉬곤 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녀는 인정 많은 여자이니까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의 직업에 대한 자기의 짐작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경매에서 사들인 그림 한 점을 들고 나와 카운터 뒤에 선반에 세워 놓았다. 그것은 베니스의 풍경화였다.
앞쪽에는 웅장한 대리석 궁전이 그려져 있고 물에 손을 담근 귀부인이 타고 있는 곤돌라와 구름과 하늘이 있는데 명암의 기법을 많이 사용한 것이었다. 직업이 화가라면 그림은 쉽게 눈에 띄는 법이다. 이틀 후에 미스 마더의 가게에 그가 찾아왔다. 묵은 빵 2개 주세요. 그녀가 빵을 싸고 있는 동안 그가 말했다. 매우 좋은 그림이군요, 아주머니. 그래요? 하고 미스 마더는 자기의 짐작이 딱 들어맞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계속했다. 전 미술을, 그러니까, 네, 그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녀는 그의 눈치를 보더니 한마디 더 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궁전은 하고 그 손님은 대답했다. 사실 썩 잘된 편은 아니에요. 원근법이 틀렸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빵을 받아든 그가 인사하기가 바쁘게 나가버리자 미스 마더는 그림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으며 맞아, 저 사람은 화가임에 틀림없어 하고 단정지었다. 안경 뒤에 숨겨진 그의 눈은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고도 상냥하게 빛나는 걸까? 또 시원스럽게 넓은 이마는 어떻고 첫눈에 원근법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릴 정도의 실력인데 딱딱한 빵만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니. 하지만 천재들이란 원래 인정을 받기까지 숱한 고생 속에서 힘겨워하게 마련 아닌가? 만약에 나의 2,000달러의 은행 예금과 빵가게와 풍부한 인정미로 그를 후원해 줄 수만 있다면 미술을 위해서나 원근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일 텐데. 하지만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다. 요즘 그는 가게에 들르면 그녀와 진열장을 사이에 두고 여러 가지 잡담을 나누다가 돌아갔다. 그는 미스 마더의 명랑한 수다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묵은 빵만을 사갔다. 케이크도 파이도 특히 그녀가 제일 자신 있게 구워내는 맛있는 샐러리 또 그는 단 한 번도 사가지 않았다. 그가 점점 여유어 가고 기운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걱정스러웠다. 그가 사가는 초라한 빵에 무언가 맛있는 것을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막상 그와 마주대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예술가는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턴가 미스 마더는 가게에 나올 때 물방울 무늬가 곱게 깔린 실크 브라우스를 입곤 했다. 그리고 방에서 마르멜로 씨앗과 붕사로 혼합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바르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에 나타난 그는 5센트짜리 하얀 동전을 진열장 위에 올려놓으며 묵은 빵을 주문했다. 미스 마더가 카운터 쪽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마침 웽 하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소방차가 지나갔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는 호기심 때문에 얼른 문가로 가서 내다보았다.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오른 미스 마더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카운터 안에 맨 아래 선반에는 10분 전에 우유 장수가
배달해온 신선한 버터 1파운드가 있었다. 미스 마더는 빠른 동작으로 2개의 묵은 빵을 자르고는 그 속에 버터를 듬뿍 집어넣은 다음 표시가 나지 않도록 꼭 붙여 놓았다. 그가 카운터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빵을 포장하고 있는 중이었다. 가벼운 잡담을 나누고 손님이 돌아간 뒤 미스 마더는 혼자서 빙긋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대담했던 것일까? 그이가 화를 내지 않을까? 아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꽃말이라는 것은 들어보았어도 음식말이란 것은 없는걸? 버터 때문에 여자가 주제 넘었다고 할 이유는 없을 거야. 그녀는 하루 온종일 그가 자기의 이 조그만 기만을 발견했을 순간을 상상하며 지냈다. 그는 붓과 팔레트를 내려놓을 것이고 아마 거의 완벽한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이 이젤 위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빵과 물을 가져다 점심을 먹기 위해 빵을 얇게 썰 것이다. 미스 마더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그분은 빵을 먹으면서 그 속에 버터를 넣어준 나의 손을 생각해 줄까? 그분은? 그때 갑자기 입구에서 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요란한 기세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미스 마더는 서둘러 가게로 나가보았다. 2 사람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젊은 남자로 담배를 물고 있었고 한 사람은 바로 그 화가였다. 시뻘개진 얼굴로 모자를 바싹 뒤로 젖혀 쓴 화가는 머리가 덥수룩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꽉 움켜쥔 2 주먹을 미스 마더를 향해 맹렬히 흔들어댔다. 하필이면 미스 마더에게 이 바보야! 하고 그는 여태껏 그녀가 들어본 적이 없는 크고 무서운 음성으로 외쳤다. 그는 멍청이! 라든가 결코 칭찬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들을 독일어로 계속해서 짓거려댔다. 젊은 남자가 그를 달래서 데리고 나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냐! 난 그냥 갈 수가 없어! 하고 그는 화가 치미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이 여자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기 전에는 절대! 그리고 그는 카운터를 2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당신은 날 망쳤어! 하고 그는 푸른 눈동자를 시번덕거리며 소리쳤다. 알겠어? 이 주제도 모르는 건방지기 짝이 없는 여자야! 미스 마더는 비틀거리며 진열대에 기대어 서서 한 손으로 물방울 무늬의 실크 브라우스를 만지작거렸다. 젊은 남자가 화가의 옷깃을 붙잡고 말했다. 자, 이젠 가자고. 할 만큼 다 했잖아. 그는 성난 화가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거리에 세워놓고는 다시 돌아왔다. 역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군요, 아주머니. 하고 그는 말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요. 저 사람의 이름은 블럼버거인데 건축 제도사로 일하고 있죠.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3달 전부터 새 시청의 설계도를 그리는데 온갖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모전에 낼 작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어제 선을 잉크로 그려내는 단계까지 완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도사는 언제나 연필로 초안을 잡고 그것이 완성된 후에 식빵 조각으로 연필 자국을 지우죠.
고무 지우개보다 그 편이 훨씬 더 잘 지워지거든요. 블럼버거는 바로 지우개로 쓸 빵을 계속 댁에서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젠 아시겠지만 아주머니 그 버터 같은 빵 때문에 블럼버거의 설계도는 완전히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정거장에서 파는 도시락용 샌드위치처럼 조각조각 썰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젠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미스 마더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입고 있던 물방울 무늬의 실크 브라우스를 벗고 전에 입던 낡은 갈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마르멜로 씨와 붕사의 혼합물을 창밖 쓰레기통에다 쏟아버렸다. 20년 후 담당 구역을 순찰 중인 경관이 으스대며 거리를 걸어갔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그런 행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습관적인 것이었다. 시간은 밤 10시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이따금 불어오는 비를 아는 차가운 바람 탓인지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어졌다. 건장한 체격의 이 경관은 약간은 뽐내는 걸음걸이로 걸어가면서 문단속을 살펴보기도 하고 기묘하고 멋있는 동작으로 경찰봉을 휘두르기도 하며 가끔씩 평화로운 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치 평화의 수호자처럼 보였다. 그 일대는 일찍 문을 닫는 곳이었다. 간혹 담배가게나 밤새워 영업을 하는 간이식당의 불빛이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경관은 어느 한 구획의 중간쯤에 와서 갑자기 발걸음을 늦추었다. 어떤 사나이가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어두운 철물점 입구에 기대어 서 있었다. 경관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황급히 말했다. 별일 아닙니다, 경관님. 그는 안심시키려는 듯이 말했다. 그저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20년 전에 한 약속이죠. 이상하게 들리나 보군요. 그렇담 확실히 말씀드리죠. 20년 전에는 철물점이 있는 이 자리에 빅조 브래디라는 식당이 있었죠. 5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죠. 경관이 말을 받았다. 그때 헐렸죠. 철물점 입구에 서 있던 사나이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불빛에 그의 창백한 얼굴, 모가 난 턱,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오른쪽 눈썹 옆에 하얀 상처가 비쳤다. 그의 넥타이 핀에는 큼직한 다이아몬드가 묘하게 박혀 있었다. 20년 전 바로 오늘 밤에 나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녀석인 지미 웰스라는 친구와 여기 빅조 브래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와 나는 마치 형제처럼 이곳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18이었고 지미는 20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서부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미는 절대로 뉴욕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살 곳이라고는 이건 뉴욕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하튼 우리는 그날 밤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거나 또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살게 되더라도 그때로부터 정확히 20년 후 이 시간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라면 어떻게든지
각자의 운명을 개척하고 재산도 모으게 되리라고 생각했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경관이 말했다. 그런데 다시 만나자고 한 기간이 조금은 긴 것 같군요. 그래, 당신이 떠난 후 그 친구 소식은 들었습니까? 물론이죠. 한동안 우린 서신왕래를 했었으니까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1, 2년이 지나서는 서로 소식이 끊기고 말았죠. 아시다시피 서부란 무척이나 광활한 지역이죠. 게다가 난 아주 바쁘게 돌아다녔고요. 하지만 지미가 살아있다면 나를 만나러 여기에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믿음직스러운 녀석이니까요. 절대로 잊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1000마일이나 달려왔어요. 그리고 또 내 옛 친구가 여기에 나타나면 그까짓 것이야 수고할 수도 없고요. 기다리고 있던 사나이는 뚜껑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박혀있는 좋은 회중시계를 꺼냈다. 10시 3분 전이군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식당 문 앞에서 헤어진 때가 정각 10시였죠. 그래, 서부에서는 일이 잘 되신 모양이군요. 경관이 물었다. 물론이죠. 지미가 내 반만큼이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는 꾸준히 노력하는 타입이죠. 옛날처럼 착한 녀석일 겁니다. 난 돈을 벌기 위해 날고 뛰는 놈들과 경쟁을 벌여야만 했죠.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은 판에 박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서부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칼날 위를 걷듯 아슬아슬한 모험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 경관은 경찰봉을 휘두르면서 한두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난 가봐야겠습니다. 당신 친구분이 꼭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정각까지만 기다리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나이가 말했다. 적어도 30분은 더 기다려줘야죠. 지미가 이 세상에 살아만 있다면 그때까지는 꼭 올 겁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경관님. 좋은 밤이 되십시오, 선생. 경관은 인사를 하고 문단속을 살피며 순찰을 계속했다. 마침내 차가운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불규칙적으로 불던 바람도 이젠 일정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몇 안 되는 행인들도 외투깃을 세우고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침울한 표정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마일을 마다 않고 달려온 그 사나이는 담배를 피우며 철물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 20분쯤 기다렸을 때 옷깃을 귀까지 올려 세운 긴 외투를 입은 키가 큰 한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서둘러 건너왔다. 그는 곧장 기다리고 있던 그 사나이에게로 다가갔다. 자네 밥이지? 그가 미심쩍은 듯이 물었다. 자네가 지미 웰스인가? 철물점 입구에 서 있던 사나이가 소리쳤다. 이거 정말 믿지 못하겠군. 방금 온 사람이 상대의 양손을 꼭 쥐며 말했다. 틀림없이 밥이군. 자네가 살아만 있다면 여기서 만나게 될 줄 알았지. 그래, 정말이지. 20년이란 긴 세월이야. 여기 있었던 식당도 이젠 없어졌네. 밥,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다시 저녁 식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그렇고 이 친구야,
그동안 서부에서 어떻게 지냈나? 굉장했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건 다 이루어졌네. 지미, 자넨 많이 변했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 3인치는 더 커 보이는걸? 그래? 20살이 지나 좀 컸네. 뉴욕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 건가, 지미? 그저 그렇지. 나는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네. 이보게 밥, 내가 잘 아는 곳으로 가서 지난 얘기들을 나눠보세나. 두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성공했다는 자만심에 부풀어 자신의 지나온 내력을 대강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친구는 외투에 얼굴을 푹 파묻은 채 흥미롭다는 듯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길 모퉁이에는 전등이 환히 밝혀져 있는 약국이 있었다. 두 사람은 이 불빛 속으로 들어오자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얼굴을 보려고 동시에 몸을 돌렸다. 갑자기 서부에서 온 사나이가 걸음을 멈추고 팔짱을 풀었다. 당신은 지미 웰스가 아니야. 그가 매섭게 말했다. 아무리 20년의 세월이 길다고 하더라도 매브리코를 들창코로 만들 만큼은 안 되지. 하지만 20년의 세월이면 선인을 악인으로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이지. 키가 큰 사람이 말했다. 이보게, 멋쟁이 봐. 자넨 이미 10분 전부터 체포되어 있었던 것일세. 시카고 경찰 당국에서 자네가 이리로 왔을지도 모른다고 전문을 보냈네. 자네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랐더군. 조용히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현명한 방법일 테니. 경찰서로 가기 전에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쪽지가 있는데, 자, 여기 있네. 여기 창문 있는 곳에서 읽어보게. 웰스 경관이 보낸 것이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작은 쪽지를 건네받아 펼쳐들었다. 쪽지를 읽기 시작할 때에는 끄떡도 하지 않던 그의 손이 다 읽고 나서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 쪽지의 내용은 간단했다. 밥에게 난 약속 장소에 정각에 갔었네. 그러나 자네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불을 켰을 때 시카고 경찰 당국이 지명 수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네라는 걸 알았네. 차마 내 손으로는 자네를 체포할 수 없었네. 그래서 사복 형사에게 부탁을 한 것이네. 네, 저는 이 두 편의 단편을 보고 저의 관점이 베푸는 인정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두 편의 단편 가운데 마녀의 빵은 저의 경우를 잠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선의의 의도를 갖고 나름 어떤 상황 또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깨달았죠. 남의 인생에 내가 나만의 생각으로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을 통해 늘 새로운 환경, 사람들을 만나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하는데요. 이때 작업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작업 초기에는 배우들은 먼저 연출부를 만나게 됩니다. 연습 초입부라 열정들과 설레임이 과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는데요. 저는 배우나 연출부가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작품에 필요한 또는 필요할지도 모르는 자료들을 여기저기 알아봐서 연출부에게 제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작품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연출부가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사실 우연한 기회에 연출 경험이 별로 없는 팀과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무대 경험도 나이도 많은 선배라서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결국 트러블이 생겼고 저는 그 친구에게 아니 내가 작업이 너무 더디게 나가서 도움이 될까 싶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이런 태도가 뭐지? 그랬더니 그 친구 말하길 제가 언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요? 그 친구의 이런 태도에 저의 마음이 왜곡당한 느낌이 들어 잠시 많이 서운했었는데요.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된 것 같아 저는 같이 작품을 하지 않기로 하고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드는 생각은 인정은 누군가가 부탁했을 때 베푸는 것이 좋을 듯.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선옥의 듣는 서재는 여러분의 서재입니다. 저의 서재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또 만나요.